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득찰모를 사랑하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입니다. 어떤 작품이든 10년 동안 사랑받았으면 상당히 많은 팬덤에게 인기를 끈 작품이라고 인증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 특촬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뮤지컬 혹은 특정 브랜드 등 다양한 요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여기 10주년 기념으로 팬들에게 대형 엿을 먹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슈퍼라이더 타임의 특촬 리뷰. 오늘 리뷰할 작품은 10주년 기념으로 장례식을 치른 가면라이더 오즈 부활의 코어 메달입니다. 부활의 코어 메달은 가면라이더 오즈 1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VC 넥스트로 본편으로부터 10년 후의 세계를 다룬 작품입니다. 내용은 과거 신이 되기 위해 5메달을 사용했다가 그 힘이 폭주하여 봉인당한 왕이 2021년에 고대왕 가면라이더 오즈로 다시 부활하여 세계를 멸망시키려 하고, 본편에서 죽은 앙크가 이런 세계에서 부활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당시 오즈의 팬덤은 가면라이더 중에선 최초로 10주년 기념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엄청난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거기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었던 그리드 역시 전원 원작 배우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물론 앙크가 부활한다는 전개도 나와 말 그대로 행복사하기 직전까지 갔죠. 그러나 부활의 코어 메달이 개봉되었을 때 팬덤은 극도의 분노와 증오 그리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작품은 공개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좋은 칭호란 칭호는 전부 받았을 정도로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아보죠. 그 전에 우선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오즈와 부활의 코어 메달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혀 설명되지 않는 전개가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전개들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왕 가면라이더 오즈는 세계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은 원흉이자 그의 부활로 인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왜 세계를 멸망시키려 하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이뿐 아니라 작중 등장한 그리드들이 왜 부활했는지, 그리고 부서졌던 이들의 메달은 어떻게 복구되는지조차 설명된 적이 없죠. 거기에 고다 역시 코오가미가 만든 인조 그리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다를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조차 나오지 않고, 본편에서 무한의 셀 메달을 전부 사용했는데 어떻게 버스 X가 나왔는지, 또 과거에는 메달을 전부 스캔한 탓에 폭주한 왕이 이번에는 왜 폭주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맥커핀으로 남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점들이 문제인 이유는 이것들을 풀지 않으니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하는 원인을 보여줘야 이해하기 쉬운데, 이를 없애버리면 시청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작품을 봐도 이들이 왜 이 짓을 하는지 이유를 몰라 그저 의문만 가득하고 오히려 전개가 이상하고 대충 넘긴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두 번째로는 매력이 전혀 없는 빌런들입니다. 빌런들은 각 작품에서 개개인의 매력을 뽐내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가면라이더 빌드의 최종 보스 에볼토의 경우 능글맞고 여유로운 모습과 강한 힘으로 매력을 뽐냈고, 가면라이더 더블의 소노자키 류베의 경우 광기 어린 모습으로 자신의 매력을 보여줬죠. 이렇듯 빌런들이 자신의 매력을 뽐내야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고, 회사 입장에서도 매력적이고 강한 모습을 보여야 빌런이 사용하는 완구의 판촉이 잘 되는데요. 그러나 부활의 코어 메달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부활의 코어 메달의 메인 빌런으로는 고대왕 가면라이더 오즈와 고다가 있는데요. 고대왕의 경우 사건의 원흉으로 나오고, 고다는 작품의 최종 보스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매력을 보여주거나 행동 원리를 설명해야 하지만, 고대왕 가면라이더 오즈는 단순히 힘을 원하는 괴수 같은 포지션이고, 고다는 후반에 뜬금없이 배신하는 이상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캐릭터성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에도 치명적인 단점이죠. 근데 이게 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냥 악역인데 단순히 악행만 저지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한 캐릭터들에게 매력을 한번 빼보죠. 예를 들면 에볼토가 능글맞거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모습은 전혀 없고 아무 목적 없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외계인으로 나온다면? 혹은 소노자키 류백에서 광기가 빠지고 단순히 세계 정복을 꿈꾸는 노인 빌런이라면? 한순간에 캐릭터의 매력이 사라져 삼류 악당이 되는 건 물론, 이 캐릭터가 하는 행동에 대해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작품 자체가 재미없게 됩니다. 이렇게 재미도 없는 빌런이 나왔으면 조연들이라도 나름의 서사를 보여주거나 재미를 채웠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마저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비중이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코어 메달에서 주연을 제외한 모든 캐릭터들은 단적으로 말하면 인원수 채우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비중 있는 조연은 그나마 히로인인 이즈미 히나 정도고, 나머지는 없어도 그만 수준의 비중을 자랑하죠. 특히 이 비중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캐릭터들이 다테와 고토 그리고 그리드들인데요. 다테 아키라와 고토 신타로는 본편에서 각각 자신만의 캐릭터성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쾌남이면서 엄청난 마이페이스로 주변인들을 당황시키는 다테 아키라, 처음에는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신적으로 성장하며 2대 가면라이더 버스로 활약하게 되는 고토 신타로, 이 둘은 가면라이더 오즈에서 자신만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며 많은 인기를 가져갔죠. 그러나 부활의 코어 메달에서 그들은 고다에게 경고하고 전투를 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특히 고토 신타로는 가멜라이더 버스의 강화품인 버스 X로 변신함에도 불구하고 작중에서는 활약을 전혀 하지 못했죠. 무엇보다 가장 문제인 것은 바로 그리드인 메질, 카자리, 우바, 가멜의 비중인데요. 이들은 본편에서 악의 조직 간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 진지한 카자리의 스토리와 메질과 가멜의 러브 스토리 그리고 우바의 호구 스토리 등 4명 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괴인 빌런임에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그러나 작중에서 이들의 인간체는 그다지 나오지 않았고 전투마저 우바가 잠깐 싸운 것 이외에는 한 명도 싸우지 않았을 뿐더러 왜 등장했나 싶을 정도로 빠른 퇴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조연들도 심심하고 비중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 주역들로만 이야기를 이끌기에는 상당히 힘들어 좋은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죠. 자, 이렇게 부활의 코어 메달의 단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게 단점 끝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다른 작품에서는 심한 단점이지만 이 작품에서만큼은 사소한 단점들이고 이제부터 작품을 망가뜨린 원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는 부활의 코어 메달에 대한 스포일러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으니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오즈의 팬들은 충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을 역대급 망작이라 한 첫 번째 이유는 에이지의 죽음입니다. 우선 부활의 코어 메달은 초반부부터 주인공인 히노 에이지가 죽고 시작합니다. 아까는 에이지와 앙크가 만난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에이지는 고대왕 가멜라이더 오즈와 싸우다가 어린 여자아이를 구하고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때 코우가미가 만든 인조 그리드 고다가 에이지의 몸을 빙의하여 그의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見破られちゃうなんてさ俺はゴーだ今エイジの体俺が借りてるってわけだ 즉 본편 초반부터 나오는 에이지는 고다가 빙의한 에이지인 것이죠. 이런 전개가 크게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에이지가 부활하면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에이지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점에서 팬덤의 분노가 터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리뷰한 고스트나 다른 주인공들도 죽어본 적은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주인공들 역시 한 번쯤은 목숨을 잃은 전개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때만큼은 상황이 심하게 달랐습니다. 우선 이 당시에는 주연들의 죽음이 너무 많았던 때였습니다. 부활의 코어 메달이 상영되기 전 제로원 아더스, 가멜라이더 발칸 앤 발키리에서는 후와 이사무가, 라이더 타임, 가멜라이더 지오 대 디케이드, 시리드 지오에서는 카도야 치카사가 사망했죠. 이렇듯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의 주연들이 전부 사망하는 전개가 펼쳐졌고 이마저도 숭고한 희생이라기보다는 어이없는 죽음으로 나와서 안 그래도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불만들이 쌓이다가 오즈의 10주년 기념작에서 에이지가 죽는 전개가 펼쳐져 팬들의 불만이 터져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죽음 자체가 심하게 자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왕 가멜라이더 오즈와 에이지가 싸우는 곳은 폐공장 같은 곳인데요. 그러나 너무 뜬금없이 어린아이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울면서 싸움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물론 이 장면은 에이지가 과거 어린아이를 살리지 못한 트라우마와 손이 닿는 곳은 전부 구한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이거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 너무 자기적인 연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에이지의 죽음에 대해 담당 PD인 타케베 나오미는 에이지를 졸업시키고 싶어서 에이지를 죽이는 각본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하는데 이게 졸업이냐 이 씨... 아무튼 졸업 자체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캐릭터의 이야기를 완전히 결말에 짓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완벽한 마무리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건 마무리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박살낸 것입니다. 캐릭터의 졸업에 완벽한 예를 하나 들자면 가멜라이더 위자드의 소우마 하루토가 있습니다. 하루토의 배우인 시라이시 슈냐는 소우마 하루토라는 캐릭터는 자신에게 있어 소중한 역할이고 깔끔하게 끝난 이야기를 어중간하게 꺼내오는 게 겁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 그는 헤이세이 제너레이션즈, 닥터 팩맨 대 에그데이드 앤 고스트, 윗 레전드 라이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소우마 하루토로 출연하지 않았고 가멜라이더 위자드가 나와도 하루토가 나오지는 않았죠. 다만 하루토는 자신의 목표인 호프 위자드링을 놓을 장소를 찾은 것으로 이미 이야기가 완벽히 마무리되어 실제로도 추가로 출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본편 엔딩의 에이지도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부서진 앙크의 코어 메달을 들고 그가 부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은 물론 부활한 앙크와 재회하는 것으로 그의 여행과 이야기는 완벽히 끝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앙크를 되살린다는 것은 이렇지만 굳이 이번엔 에이지를 죽였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남죠. 실제로 스토리상에서도 에이지를 살릴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를 에이지가 거절하는 점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원흉은 바로 팬들에게 향한 추억 능욕입니다. 라이더 팬들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거나 감동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추억의 명장면 재생이요. 변신음이요. 추억 오마주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라이더 팬들에게 치사랑의 감동을 줘서 한동안 어린 시절로 돌아가 추억 여행을 하게 하는 수단은 많이 있죠. 실제로 부활의 코어 메달은 의외로 추억을 상기시킬 만한 요소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나 케이크를 만드는 코오가미 회장, 강한 힘으로 벽 파편을 던지는 이지미 히나 등 오즈를 본 팬분들이라면 그래 저랬었지 라며 추억을 회상하는 요소가 많죠. 문제는 에이지와 앙크에 대한 추억 요소입니다. 에이지가 앙크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거나 메달을 달라고 재촉하거나 노래는 신경 쓰지 말라 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등 오즈의 팬들과 오즈를 보고 자란 사람들에게 추억을 상기시키는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한 건 에이지가 아니라 고다라는 것이죠. 앞서 설명했듯 이 모든 걸 한 것은 에이지가 아닌 그에게 비기한 고다였고, 이는 고다의 정체가 밝혀졌음에도 계속해서 에이지를 흉내내며 히노 에이지라는 캐릭터를 능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팬들에게는 제3의 인물이 굳이 주인공을 따라하며 팬들과 등장인물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자, 그럼 마무리는 어떨까요? 결국 에이지는 이 작품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때 에이지와 앙크, 히나 3명이 다시 손을 잡고 에이지는 드디어 손이 닿았다며 후회 없이 생을 마감했는데요. 분위기를 보면 매우 슬프면서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에이지가 늘 들고 다니는 팬티가 묘비처럼 나올 때 가멜라이더 오즈 오프닝 곡인 Anything Goes가 발라드 버전으로 나와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숙연해지죠. 이렇게만 마무리한다면 그나마 엔딩을 신경 써줬구나 했는데 엔딩 곡에서 심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까 엔딩곡은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발라드 버전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주인공이 죽고 작중에서는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며 팬들의 마음과 텐션도 가라앉은 상태예요. 그런데 발라드 버전이 끝나자 나오는 음악이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물론 오프닝을 넣는 것은 이전 몇몇 작품에도 있습니다. 다만 작품의 엔딩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선곡을 한 것은 확실히 제작진의 실책이 맞죠. 오히려 이때는 발라드 버전으로 계속 가거나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말이죠. 그럼 이 작품은 장점이 1도 없는 망작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작품의 유일한 장점이라 한다면 강화품들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팬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말한 앙자도르가 공식에서 타자도르 이터니티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호평받는 부분인데요. 특히 본편에서 앙크가 환영으로 공격한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에이지가 환영으로 등장해 같이 싸운 장면은 사실상 부활의 코어메달의 유일한 명장면이죠. 거기에 분량이 짧다 하지만 가멜라이더 버스 역시 좋은 디자인의 강화폭을 받은 건 물론 개인 외전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정리를 해볼까요? 가멜라이더 오즈 부활의 코어 메달은 팬들의 기대심을 완전히 배신한 작품입니다. 어떤 상황도 설명되지 않는 전개, 매력없는 빌런, 비중 없는 조연들은 물론 주인공인 에이지를 능욕하는 전개까지 나왔으니 말이죠. 그나마 다행히 팬들이 기대하던 타자도르 이터니티는 상당히 잘 뽑혀서 이 부분만큼은 많은 호평을 받았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저에게 있어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작품입니다. 빌런 자체가 매력이 없는 건 둘째치고 굳이 에이지를 죽여야 했나 싶은 전개들은 현재까지도 이해가 안 되네요. 무엇보다 동년도에 개봉한 울트라맨 트리거 에피소드 Z와 해적전대 텐 고카이저가 여러 오마주와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가라앉은 분노가 다시 차오르기까지 합니다. 팬들이 원하는 스토리만 보여줘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받을 텐데 말이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참 최악의 작품 3개를 연달아 리뷰하니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특촬 리뷰는 괜찮은 작품으로 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 작품이죠. 릴카 바투! 烈火一冊勇気の竜と火炎剣烈火が交わる時真紅の剣が悪を貫く 그럼 지금까지 특촬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이었습니다.